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시험 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요, 바로 계산기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는 그 시험지 자체가 뭐예요? 시험지 자체가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 답안지를 제출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요. 본인들이 적은 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수험표에다가 이렇게 적어 오신다는 거, 답을 적어 오는 것은 뭐다? 부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은 정답을 기억해 올까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산기를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답안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시험 치고 가채점을 확실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실기 결과가 나올 때 동안 기다려야 될 때 그 심적인 어떤 짐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실기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 푸셔보면은 단위 환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도 3회차 때 갑자기 마력을 환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많이 당황을 하셨는데 와트를 마력으로, 마력을 와트로 이렇게 환산하는 거 계산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는 칼로리를 줄을 칼로리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뭐 전동기 공식 유도를 하실 때 그러한 단위 환산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까먹었을 때 공식을 다시 기억해내는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들 기본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계산기 활용법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물을 보셔야겠죠. 자, 준비물 여러분들 신분증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분증이 없다면 여러분들 시험 자체를 절대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야, 설마 내가 신분증을 놓고 가겠나? 라고 하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신분증을 냅두고 오셔가지고 시험을 못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번 3회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기를 못 치면 내년 4월에 쳐야 되는 엄청 암담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신분증은 여러분들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검정 볼펜이 되게 됩니다. 자, 검정 볼펜 당연히 검정 볼펜 중요하겠죠. 왜? 여러분들 답안을 쓰실 땐 결국 검정 볼펜으로 쓰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 볼펜은 적어도 한 두 자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최신 볼펜 중에서 지워지는 볼펜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써봤는데, 그러니까 볼펜으로 쓰고 지우개로 지워지는 아주 대단한 그런 볼펜이라 할 수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실기시험에서는 어떤 요행을 하면 안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 어떤 시험지가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워질 수도 있고, 찝찝합니다. 자, 무조건 뭐라 한다? 검정 볼펜, 두 자루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계산기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계산기. 자, 계산기. 자, 그리고 계산기 웬만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배터리가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교체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막 질문 많이 하십니다. 화면이 흐릿해요. 잘 안 보여요. 예, 그럼 배터리 여러분들 갈면은 계산기 또 속도도 빨라지고 괜찮으니까 배터리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산기도 여러 개 가져가세요. 그러면 찝찝하시면은 자, 그리고 기종. 그래, 계산기 기종도 여러분들 아시죠? 큐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뭐, 대표적으로는 대부분 FX570을 쓰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고요. 자, 샤프, 지우개. 요것도 다들 챙겨주셔야겠죠. 왜? 자,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다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다행히도 요즘엔 이제 화이트 테이프용 화이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샤프 지우개 가셔가지고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혹시나 뭐 안 쓰시더라도 샤프랑 지우개 정도는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표죠. 예, 수험표 같은 경우도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수험표를 안 들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수험표를 들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수험 번호를 적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답안에다가 수험 번호를 적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수험표를 보고 수험 번호를 적어야 돼요. 자, 그런데 수험표를 안 가지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칠판 앞에 붙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수험 번호를 적으시거나 아니면 감독관님한테 물어봐서 또 적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아침에 멘탈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없애버리자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뽑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 이런 것들. 자도 뭐 여러분들 적당히 쪼매난 거 들고 가세요. 30cm 뭐 너무 어그로예요. 그런 거 말고 30cm 말고 그냥 적당한 자를 들고 가세요. 자, 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다? 자, 여러분들이 뭐 그려요? 시퀀스 그리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게 그리셔야 되잖아. 이쁘게. 그러니까 감독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막 삐뚤빼뚤 막 이러면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이렇게 하면은 뭐라겠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얘 뭐야 이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깔끔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시퀀스 그리실 때 자가 필요할 테니까 자도 반드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자가 또 유리한 게 테이블 스펙 할 때 테이블 스펙 할 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크다 보면은 테이블 스펙 표도 진짜 더럽게 커요. 자, 그러면은 한 장에 테이블 스펙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A4보다 훨씬 크거든요.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가 찾아야 되죠. 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안 돼요. 이 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이걸 이 값을 때려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로 딱 여기 요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요거구나. 요렇게 할 때도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거 할 때도 자가 필요할 겁니다. 테이블 스펙 여러분들. 저런 것 때문에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챙기시고 또 논란이죠. 논란이랄 건 없는데 화이트, 테이프형 화이트입니다. 자,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테이프형 화이트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작년 2020년도 3회차 때부터 원래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잘못 썼어요. 잘못 쓴. 이렇게 하고 야 고치고 싶어. 그러면은 두 줄로 짝 하고 잘 쓴 이렇게 고친다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화이트로 테이프예요. 화이트로 짝짝 하고 요 위에다가 뭐래요? 잘 쓴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 막 어떤 다른 뭐 영상들 글들 뭐 올라오는데 옛날 영상이거나 옛날 글 확률이 높습니다. 화이트 사용 이제 가능해요. 화이트 테이프 가지고 가세요. 화이트 사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이것도 언제 유용하다. 이것도 시퀀스 할 때. 제가 2020년도 2회차 때 화이트 사용이 안 될 때 시퀀스 문제를 제가 쪽팔리지만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아니 제가 이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못 그었어. 이런 망할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줄 그었거든요. 이 뭐 망이 콘덴서가 돼가지고 결론은 이 문제를 날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시험지를 새로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다. 화이트 테이프형 화이트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질문들을 또 자주 하시죠. 오차. 선생님, 이거 오차가 제가 50이 나와야 되는데 50.1이 나왔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은 전기기사 실기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계산 과정으로 문제를 푸셨다면은 그에 대한 오차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차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계산 과정만 제대로 적으시면은 오차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공식을 써야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 전류는 2A고 전압은 뭐예요? 전류는 2A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항도 2A예요. 2옴이죠.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2 해서 뭐다? 답은 4V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 이렇게 써주시고 정답에는 이렇게 써주신다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정답이 되겠지만 질문을 요거죠. 이거 써야 되냐? 안 써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책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답안지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알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기술사, 박사 이상의 채점관 분들입니다. 채점관 분들이 V는 IR을 모르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까지 굳이 안 적어줘도 돼요.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는 것만 표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산기 같은 경우는 2시간,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는 2시간 30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활용을 잘 하셔라. 예, 그게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 있다가 오시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 시험을 쳤을 때 문제는 다 풀었겠죠. 그런데 2시간 반까지 거의 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때 감독관이 2명이었고 저 혼자였거든요. 2대1로 2명이 계속 나를 봤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왜? 내가 붙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번 검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았을 때 일단은 아는 문제부터 풀어주세요. 아는 문제.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신출 문제부터 푸는 거는 뭐예요? 신출 문제 풀면 안 돼요. 맞죠? 아는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 푸시고 뭘 해준다. 신출 문제 가시는 겁니다. 신출 문제 중에서도 어떤 단답 이런 거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 건 살짝 포기하시고 여러분들 계산 문제라든가 응용 문제라든가 이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샤프로 쓰고 다 지우고 나와야 하나요? 네,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전기기사 실기라는 시험은 진짜 일말의 왜냐면은 채점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찝찝함을 남기면 안 돼요. 정말 이 꼬투리도 못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써도 상관없어요. 공단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뭐 정말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어떻게 한다? 샤프로 다 치우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염슬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습란에는 어떻게 한다? 염슬란에는 뭐 진짜 뭔 짓을 해도 돼요. 염슬란에는 그러니까 연습란에는 안 지우고 나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연습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습란 이렇게 그 시험지를 받으시면은 여기다 뭘 적어도 돼요. 뭘 적어도 욕 적어도 돼요. 욕을 적으면 좀 그렇겠죠. 감독관이 좀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으시고 여기는 안 지워도 된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라. 라는 겁니다. 뭐 샤프로 하든 매직으로 하든 뭐 볼펜으로 하든 연습란에는 상관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장실. 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갔다 오셔야 됩니다. 예, 도중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기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2시간이 지나면은 갈 수가 있어요. 2시간 반 중에 2시간이 지나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화장실을 또 갔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퇴실 시간 이런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러니까 2시간이면은 1시간 뒤에 퇴실을 할 수가 있고 2시간 반이면 뭐예요? 1시간 15분 뒤에 퇴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반을 지나면은 퇴실할 수가 있다. 중간에 이것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지 내기 전에 반드시 반올림을 제대로 했는지 단위를 잘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다?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단위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내기 전에 실기 시험 문제 많아봐야 20문제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정답만 보시고 단위를 잘 적었는지만 확인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단위 때문에 틀릴 일은 없다는 거죠. 단위 때문에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날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실지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지수에 단위를 적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지수는 뭐야?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뭐예요? 없답니다.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실지수 관련된 영상은 이 한 영상으로 다 종결을 했습니다. 실기수 전격도 여러분들 바로 3초 만에 외울 수도 있고, 실지수 전격을 적어야 되나 계산값을 적어야 되나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망의 제일 중요한 계산기 답 저장 기능, 그리고 계산기 단위 환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직접 따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도 옆에 계산기 냅두고 직접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1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답이 뭐 20이었다. 자, 2번 문제의 답이 30이었다. 3번 문제의 답이 40이었다. 여러분들 단위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단위까지 적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이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계산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자, 20, 1번이 뭐예요? 20, 2번이 뭐예요? 더하기 30, 더하기 40,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뭐를 누른다? 는을 누릅니다. 그럼 뭐가 돼요? 합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뭐가 나와요? 9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90이 나와요. 오케이, 90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해준다? 그리고 나서 AC 버튼을 눌러줍니다. AC 버튼을. 자, 온 버튼을 누르면 안 돼. 온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날아가요. 자, AC 버튼을 누릅니다. 자, AC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산기가 아무것도 안 뜨게 되죠. 깨끗하게 될 겁니다. 맞죠? 요대로 퇴실을 합니다. 요대로 퇴실해요. 자, 요대로 퇴실해서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자, 뭘 누른다? 요 위에 버튼을 누릅니다. 요 위에 버튼. 자, 그럼 뭐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뜰 겁니다.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은 뭐가 된다? 9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다? 뭐 수험표를 꺼내든지 뭐 종이를 꺼내가지고 숫자를 20, 30, 40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 오셔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유의할 게 뭐냐면은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냅두면 꺼지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지 내기 직전에 이렇게 적어 오시고 나오자마자 바로 옮겨 주셔야 돼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계산기로 단위 환산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FS 570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뚜껑이 있을 거예요. 뒷뚜껑.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단위 환산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의할 점이 뭐다? 이 계산기 뒷뚜껑 아마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거를 실제 시험 칠 때 볼 수는 없어요. 왜 뚜껑 이거 들고 시험 못 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유닛 컨버전이라고 있죠. 유닛 컨버전이 뭐예요? 말 그대로 단위 환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란을 좀 더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직접 해보세요. 자, Shift 8을 누르시고 컨버전 01에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기에 Shift 8을 누르시면은 컨버전 넘버 1에서 40이라고 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1에서 40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누르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단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기기사 실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마력을 와트로 바꾸는 경우. 자, 그래서 Shift 8을 누르고 29를 누르시면은 자,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 HP 하고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킬로와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바로 0.7457 킬로와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1마력은 0.7457 킬로와트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거꾸로 뭐 킬로와트를 뭐 마력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도 그러니까 29번 30번 요거 숫자를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야, 기억 못해 그러면 10부터 8만 기억해요. 그럼 대충 이거 때리다 보면 나오겠죠. 요 표시가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39번과 40번 얘네들도 이용하면 좋죠. 언제 좋냐? 자,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줄이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으시면은 자, 몇 칼로리가 나오냐면은 0.2 뭐 389 뭐 이런 2389 뭐 칼로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와트 곱하기 시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은 초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킬로와트 퍼 아워로 바꾸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고요. 자, 시간초를 뭐로?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3600을 곱해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1 킬로와트 시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도 뭘 곱해줘요? 여기에다가도 1000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36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답이 뭐 약 86만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86만 칼로리죠. 자, 그럼 얘를 킬로칼로리로 바꾸면 860 킬로칼로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1kWh가 860kcal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디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뭐 발전기, 전동기, 총 정리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러한 게 있습니다. 자, 전열기라는 친구가 있고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말 그대로 전열기라고 하는 것은 자,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시멘트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 위에 단위는 비열의 단위가 1kcal per kg per 1kcal per kg 곱하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킬로그램과 시간 온도를 곱해주게 되면은
킬로칼로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는 전기에너지이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는 우리가 전력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고, 자, 요랬을 때 이 P는 킬로와트의 단위가 되고요. 이 시간은 아워의 단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효율 공식이 되기 위해서는 밑에도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는 뭐예요? 1kWh가 되니까 우리가 1kWh는 860kcal라는 것을 아시니까, 자, 여기에다가 860만 해주게 되면은 뭐가 된다? 공식이 어떻게 된다? 이게 전열기의 공식이 된다는 거죠. 효율의 공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디젤 발전기가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 자, 디젤 발전기 역시도 효율을 구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입력분의 출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연료를 먼저 넣어줍니다. 연료를 넣어줘서 우리가 발전기니까 전기를 생산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효율 공식이 될 것이며, 자, 연료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아마 M과 H 이런 식으로 뭐 다르게 주어질 수 있어요. 글자가. 자, M은 뭐예요? 우리가 연료의 양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이 칼로리라고 하는 H라고 하는 애는 1kg당 얼마의 열량을 내는가, 그러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어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MH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MH를 곱하게 되면은 킬로칼로리라는 단위가 나올 겁니다. 역시 위에는 전기 에너지가 되고 PT가 될 겁니다. 이 P에서 얘는 킬로와트가 되고 T는 시간이 될 것이며 얘는 킬로칼로리가 되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다 860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었는데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 계산기를 잘 활용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꼭 잘 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